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가천대학교 대입 기본계획을 찾아볼 거예요. 일단 모집 요강은 5월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올려드릴 거고, 지금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전형, 종합전형, 실기 우수자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고, 수시와 정시 중에서는 수능, 실기 있는데 일단은 수시 그리고 종합전형 위주로 검토를 할 거예요.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 분석을 할 때 이 학교의 컷이 어느 정도 된다, 학과별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교과전형에서 특징적인 거는 최저를 반영하는 교과최저 전형이다. 그 다음에 적성우수자 전형을 운영한다는 것도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생부 60, 여기서 학생부는 생활기록부가 아니고 내신입니다. 내신 60과 적성고사 40으로 선발한다는 거죠. 이 전형은 사실 이런 포맷을 유지한 지가 꽤 됐는데, 학생부 60을 본다는 것은 사실 적성고사의 반영 비중이 썩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 즉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적성우수자 전형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천 바람개비 전형 2, 이제 이 점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가천 바람개비 2와 가천 바람개비 1 이렇게 생긴 게 올해 좀 특수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천 바람개비 2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100으로 6배수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성적, 즉 교과로 60%, 그 다음에 면접 40%로 수능 이후 면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전형을 유지하는 이유는 서강대를 제가 브리핑할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교과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수능 이후 면접이니까 너는 이 학교를 밑에 받쳐주는 포트로서는 상위권의 학생들이 여기를 써봐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망쳤다면, 자 참고로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천 바람개비 2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우수자와 그 점이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이 40% 반영이 되니까 수능 이후에 면접이 오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봤으면 면접을 안 와도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천의에 작년부터 20명으로 운영했죠. 그 전년도까지 15명이었고, 그래서 올해도 20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인원수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가천 SW도 문의가 가끔 있는데요. 가천 SW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가천 바람개비 1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원래는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학생부 종합전형 가천 프론티어, 학생부 교과는 가천 바람개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는 4배수, 자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 이 얘기는 제가 앞으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서류 100으로 3배수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포맷입니다. 근데 4배수 선발한다는 건 기본 포맷에 비해서 많은 인원수를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1차를 합격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4배수니까 더 치열하게 되는 거죠. 2단계,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 자, 이것도 기본형이 있어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이게 학종의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에 비해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면접의 반영 비중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학석사 통합은 생각보다 꿀전형이에요. 이 전형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이제 많지가 않고, 이 전형 이따가 뒤에서 인원수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죠. 농어촌 45명이면 평균적인 인원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획균형과 기획균등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기 우수자 전형은 생각보다 많은 인원수 선발하는데 전반적으로 미술, 그 다음에 음악, 체육, 태권도 이렇게 되네요. 태권도 전공 관련해서는 나중에 경희대 관련해서도 언급할 수 있겠네요. 이 전형은 내신 30%, 자 여기서 학생부는 생활기록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70%의 실기가 반영이 됐는데 이제 각 영역별로 다를 겁니다. 태권도 학생한테 회화를 해보라고 하진 않겠죠. 자, 연기예술학과 실기 100으로 10배수 선발한 다음에 여기에다 내신을 역반영하는 좀 흔하지 않은 전형을 취하고 있어요. 아래쪽은 정시인데요. 정시 넘어가겠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 이 밑에 또 있어요. 꽉 되게 많습니다. 자, 인문 전형의 경우 경영학과를 무려 150명 선발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전형이 쪼개지다 보니까 이게 많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다른 학과에서는 경영학과 70명, 80명 이렇게 선발하는 단일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학생부 우수자, 교과,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최저가 들어가는 거. 적성 우수자. 자, 이거는 상당히 많은 수. 이 전체에서 150명을 쪼갰을 때 20%가 넘는 20%가 넘는 24% 정도 되나요? 20%가 넘는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거. 교과 전형이 가천 바람개비 2라고 아까 나왔고 종합 전형 가천 바람개비 1으로 나왔는데 자,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없어진 게 굉장히 아쉽네요. 왜 이걸 바꿨을까? 근데 가천 프론티어 전형과 올해의 명칭이 바뀐 가천 바람개비 전형 1은 작년과 포맷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바꿨는지는 아직 의아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론이 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특한 것은 여기 경영학이 있는데 글로벌 경영학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150명 선발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왜 이렇게 학과를 두 개를 분리한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 경영이 들어간 또 관광 경영학과라는 것이 있고 또 경영과 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글로벌 경제학과도 있을 것이고 밑에 있는 의료 경영학과 또 여기도 경영이 들어가요. 그러면 경영학과만 지금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경영에 관련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합을 적게 뽑으려는 거예요. 전형을 쪼개고 한 전형에서 학과를 쪼개고 한다는 거는 추합을 최소화해서 가장 똑똑하고 좋은 인원수만 선발하겠다는 그런 입학처의 의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어쨌든 이제 직원 교육용으로 하는 거니까 팁을 이제 여러 개 풀 건데 자, 경영학이 있고 글로벌 경영학이 있다. 분산돼요.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아집니다. 다만 추합의 합격률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합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의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또 아주 흔한 학과는 아니고 의료 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을 맡아서 이제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몰릴 수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의대 잠깐 봤었는데 이 의대가 있는 학교에서는 의료 경영학과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대가 있고 또 가천대는 어떤 그 메디컬 캠퍼스로 유명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요 학과들에게 좀 집중해서 이게 분산이라든가 이런 거 잘 고려해서 수시 원서 서접쓸 때 막판까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어디가 뚫릴지 어디가 몰릴지 충분히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원래 굉장히 괜찮았는데 오히려 가천대의 입결이 확 높아지면서 사회복지학과의 경쟁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유아교육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가천대가 확 뜨기 전에, 그러니까 분당선이 뚫리면서 확 뜨기 전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인문계열에서는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경영 쪽이 훨씬 더 뜨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이쪽 계열은 어문계열인데요. 한국어, 영미, 동양어문, 유럽어문이 있는데 최근 한 3년, 4년 동안 가천대학교가 너무 뜨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난 가천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이 동양어문학과를 써서 이제 낮은 입결로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었죠. 유럽어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 학과가 나름 구멍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구멍이라는 게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경쟁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특한 게 지금 여기 법학과 있어요. 뭐 로스쿨 없으니까 법학과 있는 거는 뭐 기존의 추세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는 여전히 먹어주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뭐 법학과 쪽으로 해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인원수는 참 적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 지금 10명 선발, 죄송합니다. 13명 선발이네요. 네,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구조가 발생하냐면 가천대는 여전히 적성 우수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천대 행정학과도 작년에 합격자 있었죠.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 전공. 인원수 적어요. 진짜 전체 다 해도 이만큼인데 이거는 이 입학 정원은 최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정시까지 다 해서 40명인 겁니다. 수시에 최저 없는 전형을 따지면 진짜 굉장히 적은 인원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율전공 입문이 있는데요. 자율전공은 최저를 맞춰야 되는 전형으로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 몇 명인가요? 17명이네요. 이것도 이제 꿀팁인데 학생부 죄송합니다. 학생부 우수자에서 학생부 우수자에서 17명. 그러니까 이 비율, 그러니까 수시 최저를 보는 비율과
수시 최저를 보지 않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은 입학자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챕터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보면은 도시계획 조경학부, 건축학부, 설비송화공학과. 설비송화공학과 이제 정시에서 그래도 좀 비인기 학과인데 수시에서도 자소서 쓰기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학종에서 좀 비인기 학과라고 볼 수 있겠죠. 화공생명공학과. 이거 뭐 전화기라고 해서 전자, 기계, 화공 뭐 이런 쪽은 세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토목환경공학과는 아무래도 여태까지 좀 낮아요. 근데 요새 토목공학과를 이름을 많이 바꾸죠.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도 토목공학과입니다. 참고로 토목공학과로 해서 토목, 뭐 나무를 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부탁이니까. 예. 전체적인 건물의 얼개를 잡아가는 그런 전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새 좀 인기 있는 전공으로 뭐가 있냐면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공학과가 있는데요. 이과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문과 성향이야. 그런 학생들이 이 산업경영공학과를 많이 선택하는 걸로 최근에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신소재공학과, 역시나 인원수가 굉장히 적네요. 식품생물공학과, 식생공은 기본적으로 여자 학생들이 많이 가죠. 영양사를 따기 위해서. 바로 밑에 식품영양학과가 있고요. 바이오나노학과, 생명과학과, 나노물리학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노화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또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 합쳐서 150명 뽑겠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인문계열은 25명, 자연계열은 125명. 그러니까 이건 5배나 차이가 나고, 인문계열인데 컴공 갖는 학생들은 여기를 좀 공략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독특한 점은 이쪽은 다 나눠져요. 교과전형은 다 나눠지는데 종합전형 뭉뚱그려서 14명을 선발한다. 이 점은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학성사 통합 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이런 한정된 학과에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소프트웨어 학과, 이 학과만은 이제 가천 SW 전형으로 25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배우게 됐던 소프트웨어학이랑 어떤 컴퓨터공학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형을 아예 분리를 해서 소프트학과는 이 전형을 선발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SW 전형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실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무 경험을 좀 더 보고 재능, 그다음에 어느 정도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이 아마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또 독특한 게 있죠. 자, 인기 있는 것 중에서 간호학과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메디컬 캠퍼스가 대세니까. 이쪽이 다 지금 메디컬 캠퍼스인데 지금 분류를 정확하게 안 해놨네요. 이거 아마 이제 기본 모집 요강 나오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거고. 자, 간호학과 인문, 간호학과 자연 255명. 진짜 가천대학교는 간호학과를 많이 뽑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전형, 즉 공부 잘하는 학생을 간호학과를 선발하고 싶어 하고요. 학종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인문자에는 합쳐서 40명인데 사실 인문계열에서 가천대를 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측면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의용생체공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방사선학과 다 이제 메디컬 캠퍼스죠. 물리치료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자, 의예과 40명인데 이 중에서 학생부 숫자로 5명. 얼마나 내신이 좋아야 되게요. 1.02, 1.04 막 이렇죠. 가천의예 전형은 이제 작년부터 5명들은 20명으로 바뀌었고 올해도 20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 가천의예 전형은 제가 한 컨설팅 시작한 지 아무튼 이 전형 있었을 때부터 거의 3명에서 5명까지 합격자를 배출했던 것 같아요. 이 전형은 뭐 어떤 스타일의 학생을 선발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빠삭하게 알고 있죠. 자, 독특한 것은 한의예과예요. 가천대에 한의예과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그죠? 그런데 이 전형은 결과적으로는 정시로 다 인원수가 빠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숫자 10명만 자연계열로만 선발한다는 거, 인문계열은 아예 선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있는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에서 10명은 어디로 간다? 정시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짚었던 재채능 계열이 있는데요. 인원수 상당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실기 전형을 제외하고는 다 정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인원수에서 요 인원수를 뺀 인원은 다 정시로 넘어가고 실기 위주의 전형이라는 점 아까 앞에서 확인했었죠. 자, 넘어갈게요. 학교 성적 그 생활기록부에서 반영하는 방법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왜 이거를 저한테 블로그에 와서 물어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모집 요강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모집 요강이 너무 어려워요. 그거 분석 못하면 대학 못 가요. 자, 보세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입니다. 학년별 가중치가 없다는 게 좀 독특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1학년은 33.3, 2학년 33.3, 3학년 이렇게 33.3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대부분 20, 40, 40을 반영하는데 그것도 제가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서 다음 동영상에 올리도록 하고요. 자, 요소별 반영 비율 확인해 볼게요.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이었죠. 농어촌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이었죠. 교과 80에 비교과 20. 근데 여기서의 비교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활기록부의 기록물이 아니라 출결을 어떻게 했느냐. 봉사활동은 뭐 최대 시간 몇 시간 이상을 했느냐. 그 봉사활동의 내포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과 비교과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다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잘했는데 너무 출결을 안 했다. 그런 케이스는 정말 흔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 동점자 사정 기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학 1학기까지 반영하는 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어떤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를 할 때 재수생의 경우 혹은 반수생의 경우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학교는 공시한 바와 같이 3학년 1학기까지만 이 사람이 재수생이든 반수생이든 뭐 3학년들은 기본적으로 다 3학년 1학기까지밖에 반영 안 하고요. 그 점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졸업자, 졸업 예정자 모두 이 부분 중요하죠. 자, 반영 교과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이랑 뭐 기술 과정 뭐 이런 거 빠진다는 거예요. 자, 교과별 반영 비율 볼까요? 반영 교과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35, 25, 25, 15.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맞죠? 맞나요? 아닙니다. 자, 반영 교과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라는 것은 내가 수학을 잘했어. 그러면 그 수학을 제일 잘했어. 그럼 그 수학의 35%를.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국어를 잘했어. 그럼 국어의 25%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가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잘 체크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하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과목을 편중해서 잘한다. 그렇다면 가천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다른 학교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반영 교과의 영역은 타 학교와 비슷해요. 인문계열은 과학과 뭐 가정기술 이런 거 빠지고 자연계열은 뭐 사탐이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좀 독특한 점은 교과별 반영 비율이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35, 25, 25, 15가 반영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반영 과목은 상위 등급 5과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석차 지표를 활용해요. 그러니까 몇 등이다. 이게 아니라 몇 등이고 몇 등급이다. 이런 부분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의예과, 한의예과는 우리가 예상하던 바와 같이 사탐은 빠지는데 교과별 전 과목을 본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 과목을 사실 다 잘해야겠죠. 예. 왜냐면은 인원수도 되게 적잖아요. 5명 선발하는데 한의예과 10명 선발하는데 의예과 5명, 한의예과 10명. 그죠? 자, 교과 성적 및 등급 및 배점. 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이 간격차를 다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불리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몇 등급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점 마이너스다. 이건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별로 다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등급은 100점인데 2등급은 0.5점 감점, 3등급은 1점 감점, 4등급은 1.5점 감점이죠. 그래서 5등급까지 98인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등급 이하는 감점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어떻게 해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불리한 마지막 과목이 6등급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 7등급 되는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천대식으로는 교과 전형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수자 전형. 교과, 비교과가 제가 비교과 설명해 줬어요. 이거 생활기록부에 뭐 창의적 체험활동, 뭐 봉사활동 다 포함한 게 아니라
그 봉사를 몇 시간 이상 했느냐, 출결을 잘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교과가 중요하다는 거. 지원 자격은 고교 졸업하고 가로치고 예정자니까 졸업자, 졸업 예정자 이렇게 두 번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 가끔씩 여기 이 가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가 없다면 고교 졸업 예정자만 되어 있다면 졸업자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전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은 추천 안 해주고 고3을 주로 추천해주겠죠. 그래서 아예 영역 지원 자격에 고교 졸업 예정자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살펴보죠. 인문계열은 반영 영역은 국어, 수학. 여기 보시면 가나라고 돼 있어요. 독특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사회도 있고 과학탐구도 있잖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과 애들이 수학 가를 했든 수학 나를 했든 과탐을 했든 상관없이 인문계열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2개 영역 등급 합 6이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거니까 과학탐구 두 과목으로는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맞추지 못합니다. 이 4개 영역 중에서 과학탐구 한 과목이 2등급을 받고 국수영 중에 한 과목이 4등급을 받았다면 6 이내를 이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최저학력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국어가 많이 어려웠죠. 국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추억도 상당히 많이 돌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연계열의 경우, 자, 잘 보세요. 수학 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새는 수학 나형을 한 이과 학생, 그러니까 나형과 과탐을 선택한 이과 학생도 다 지원 가능하게 했는데 가천대학교는 나형을 선택한 학생은 아예 수시에 이 전형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과가 이 학과들을 지원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독특하죠? 그런데 이건 뭔가요? 네, 자연계열을 두 개로 분리해서 이쪽은 수학과 과학이 중요한 학과들, 이쪽은 수학과 과학의 중요도가 이쪽만큼보단 덜한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과는 이과인데 수학 나형을 선택했어도 지원할 수 있고, 문과이고 수학 나형을 선택했고 사탐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 자연계열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학과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컴퓨터공학과 잠깐 봤었죠? 거기 문과 계열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남아서 내부적 인원이 있었다는 거. 자, 대망의 의예과. 제가 매년 보내는 의예과 최저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 붙여놓고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가끔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수학은 가형이어야 하고요. 과탐을 다른 데는 한 과목인데 여기는 두 과목 다 반영한다는 점이 독특한 점입니다. 즉 3개 영역 각 1등급에서 과탐은 2과목 전형이기 때문에 과탐을 일일이 받아야 이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한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독특한 건 2개 영역 각 1등급이니까 1, 국어 1, 영어 1 하고 수학이랑 과탐은 못 맞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과목만 철저하게 2등급을 받으면 한의예과는 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수학이나 과탐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적성고사 전형입니다. 아까 제가 1000명 넘는다고 언급했었는데요. 학생부 60%에 적성고사 40으로 적성 전형 치고는 학생부를 너무 많이 반영한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최저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리고 이제 농어촌 적성 전형 59명이고요. 예, 반영은 똑같은데 이 친구가 농어촌에 해당이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천 바람개비 2. 작년 같은 경우에 그냥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가천 프론티어를 없애고 그 전형을 가천 바람개비 1, 그다음에 원래 있던 가천 바람개비 전형을 가천 바람개비 2로 바꿨다는 거. 인원수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교과 6배수에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 어떻게 분석하죠? 3배수보다 많으면 평균보다 많다. 30%보다 면접이 많으면 평균보다 많다. 자, 최저는 없습니다. 최저는 없다라는 건 이 친구가 교과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가천대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여기를 걸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 없으니까 내가 만약 수능을 망쳐서 더 좋은 데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최저 못 맞춘 상황이다. 그럼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 가천의대 전형. 이거에 대한 저의 자랑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수 많은 편 아니에요. 많은 편 아닌데 이제 이 레벨의 학교들, 그러니까 지금 가천대가 어느 레벨까지 올라왔냐면 국숭세단 라인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국숭세단의 이제 유사 라인에 있는 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를 4배수 선발을 하고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인데 요 모집 인원은 이제 국숭세단의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정도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종답게 최저는 없죠. 네, 학사사 통합 아까 생각보다 굉장히 경쟁률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형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5년제는 학사과정 3.5년, 석사과정 1.5년 합쳐서 이렇게 5년제로 대학 가는 거고 건축학과 이런 데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가천 SW 전형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학과 요 단일 학과만 요 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학과는 이 전형으로만 선발한다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역량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신 이런 거 별로 안 보겠다. 서류 사배수 안에 내신이 안 포함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좀 더 자소서라든가 그 학생의 어떤 역량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본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기여자 전형. 사실 사회기여자 전형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18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많이 요새 힘들다고 보는 게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자녀들이죠. 네, 요런 부분들 집배 환경미화원 교도관 이런 쪽의 자녀분들 굉장히 부모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게끔 이런 전형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보다 특성화고 전형도 많이 보네요. 특성화고 전형은 모집 인원 수 51명이면 다른 대학에 대비해서 꽤 많이 뽑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슬 목이 아프네요. 그래도 끊지 않고 갈게요. 농어촌 전형 45명.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사배수라는 점, 면접 50% 반영된다는 점 다 동일하고요. 그 지원 자격이 되는지는 제발 부탁이니까 모집 요강을 보세요. 제가 여기 지원할 수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모집 요강을 보시고 내가 여기 이 텍스트를 보고도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학에 못 가는 거예요. 실기 위주 전형, 아까 우리 회화 조소, 디자인 전공 이렇게 다 설명했었죠. 정시 모집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게 보통은 이런 모집 인원을 한쪽에다 몰아놔요. 수시랑 정시랑 같이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쪼개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시행계획이잖아요. 5월에 모집 요강 나오는데 그때 되면 이게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시는 정시 모집 요강 읽어줄 때, 실기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천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같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해서 직원들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 입시 코디네이터 이런 거 나오는데 입시 코디네이터를 교육하는 일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은 한 명 학생한테 돈을 많이 받을까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집 요강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단순히 저걸 암기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모집 요강에서 그래서 이러한 학생을 원한다. 저런 인원수를 갖고 있다면 이 전형에서 학생을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기 원할 거다라는 그런 추정, 판단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섭렵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